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5월 17일 월요일 신규 상장하는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상장일 주가 흐름과 그리고 향후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포인트 메이크업 ODM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영상을 녹화를 다 했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신규 상장을 하는데 지금 영상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게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5월 달에 IPO를 했던 종목들이 이때까지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세웠던 판단 기준과 너무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이 CNC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과 너무 많이 벗어난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좀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더 미룰 수 없어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사실 지금 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은 현재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일 상장하는 일정만 남겨진 상태고요. 공모가 밴드는 35,000에서 47,500원 중에 최상단인 47,5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경쟁률보다 다소 낮게 나왔고,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신청도 낮았고 결과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경쟁률도 898대 1로 굉장히 낮게 나온 점이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제가 조금 판단이 헷갈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3개사에서 진행을 했고요. 현재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은 전체 공모 주식 수의 40%에 해당하는 59만 2천 주가 구주 매출로 나왔습니다. 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증거금은 9조 4,697억입니다. 간단하게 업종을 복습을 하자면 포인트 메이크업, 이런 색조 화장품 같은 것들을 ODM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기업이고요. 100% ODM 매출로 기업의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브랜드사에서 제품을 기획해서 ODM 회사에 만들어 달라, 여러 개 경쟁사를 두고 누가 제일 싸게 만들어 줄 것이냐,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고 수주를 하면 제품 생산을 했다면, CNC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먼저 기획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그 화장품을 파는 대형 회사들부터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접근하면은 좋은 실적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면은 대형 브랜드사에서 오케이를 했을 때 그거를 다시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자기들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CNC만의 차별화된 전략 및 노하우 같은 것들이 축적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 브랜드 큰 회사를 찝어서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게 잘 팔리게 되고, 나머지 작은 화장품 회사들 같은 데서 브랜드에서 우리도 그런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옴으로 해서 2차 영업 같은 게 가능하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라면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이제 나온 대표 메뉴가 이니스프리의 젤 라이너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삼시의 벨벳 립 틴트, 그리고 뭐 다른 요런 브랜드의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화장품 쪽은 잘 모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효과로 인해서 현재 주요 메이커들 뿐만이 아니라 인디, 약간 작은 브랜드 회사, 그리고 명품 브랜드 회사들 쪽에서도 골고루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100여 개 거래처에서 균등하게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특정 한두 개 업체의 매출 비중을 이제 몰려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2021년도까지 약 1억 7천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출 예정인데 2022년도에는 공모 자금을 활용해서 2억 8천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균등 비례 배정 비율을 보시면은 NH투자증권에서는 26만 건, 그리고 참여 건수는 약 2억 8천만 주가 요청이 들어왔고요. 대신증권은 10만 건, 그리고 5,800만 건 만주, 그리고 삼성증권은 20만 건, 그리고 5,800만 주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NH투자증권도 균등 배정으로 한 주 확정은 없고요. 60% 확률로 한 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고, 대신증권은 32% 확률로 한 주, 그리고 삼성증권은 16% 확률로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례 배정 경쟁률은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은 1819대 1, 1741대 1, 그리고 1746대 1 정도로 나왔고, 평균적으로는 1796대 1 정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10주씩 신청하는 주식수를 다 빼고 나면은 이것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 가족을 포함했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약 74.6%로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보호예수로 묶이면서 나중에 풀리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보통 기관들이 이거는 약간 품절주의 효과가 있고 기업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신청하기 마련인데, CNC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경쟁률도 1400대 1, 제가 현재 기준 잡는 괜찮은 종목은 1400대 1은 나온다라고 보는데 1000대 1을 겨우 조금 넘긴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 예상과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주 구성 세부 사항을 보시면은 요게 가족 구성이고요. 요게 본인 대표자님이시고 그리고 자녀분인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전의 지분율은 500만 주 정도로 100% 다 가족이 가지고 있었고요. 공모 후에는 그 구주 매출로 주식이 일부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공모된 주식들이 있다 보니까 지분율이 74.6%까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환사채 발행되는 게 있는데, 그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희석이 될 경우에는 약 전체 물량의 11.49% 정도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66%까지 하락을 할 예정입니다. 그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식수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종목을 업종 분석해낸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6월 29일 이전에 보통주로 다 전환이 될 거라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76만 6천 주고요.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이 전환사채 물량이 6월 29일 이후에 다 전환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9만 4,736주가 희석 주식수로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전체 주식수에서 이 주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몇 프로가 추가되느냐를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공모 후 주식수에서는 15.14%까지 주식의 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개인들도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모르는 다른 악재가 있거나 주가가 현재 고평가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다면은 그 점도 한번 댓글로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거를 참고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을 보시면은 전체 물량의 130만 주 정도가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있고요. 물량의 비율은 22.25로 굉장히 양호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 공모가 기준 총 금액도 625억으로 굉장히 양호하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미확약 물량이 87%가 아니라 저는 한 3, 40% 정도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상장일 날 진짜 좋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재무 정보를 보시면은 2020년도 당기 순이익이 97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114억으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작년 대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약 80억 정도 성장을 했지만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꽤나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외 거래를 보시면은 공모가 확정되기 전에는 산다라는 희망 가격이 44,000원이 많았고요. 공모가 47,500원 확정 후에는 약 49,000원까지 사겠다라는 주문 물량이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약 2,807억 그리고 49,000원 장외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95억까지 시총이 증가할 예정이고요. 기업 가치 분석했을 때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 보면은 약 공모가는 24.58, 장외가는 25.3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현재 공모가가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기준에서도 적정 공모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향후에 생산 캐파가 증가되면서 그게 실적으로 연결됐을 때는 현재의 공모가는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사 기업들 평균이 30.07인 점도 생각해 보면은 꽤나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수요 예측이죠. 1029대 1이 나왔고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4.12가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리자면 최대 주주 및 구성 비율은 좋다라고 보고요. 상장일 날 유통 물량도 꽤나 양호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 미확약했는 물량이 퍼센트로 봤을 때는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상장일날 유통되는 금액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테마성도 포인트 메이크업 ODM 전문 기업으로 제가 한 보통 정도라고 매겼지만 사실은 보통보다는 약간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은 점이 있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기대했는 것보다는 좀 저조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공모가 기준 시총이 2,807억 그리고 PER이 24.58로 유사 업체들 평균 PER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나 공모가 시장 흐름이 약간 부정적인 점도 참고를 하고 매매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포인트 메이크업 시장의 인지도를 높여가는 점과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2020년 기준 당기 순이익 114억 기업 분석표 기준이고요. 2029년도랑 유사하게 흘러가는 점 현재 정도의 실적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실적 기준으로 공모가가 충분히 적정 주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까지 중국 공장과 한국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완공을 하게 되면은 생산 캐파가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다시 본다고 하면은 또 공모가가 저평가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매출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생하는 시점은 2023년도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장일 날 충분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의무보유 확약 비율과 전환사채를 통한 가치 희석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공모가 대비 약 50%에서 80%에 해당하는 수익권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장기적으로 공모가 근처에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모가가 47,5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 날 뭐 이런 상승들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하락이 올 거고 요 공모가 근처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윗단에서 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선반영한다라고 봤을 때 2022년도부터는 약간 우상향을 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좀 미리 반영을 해서 미리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진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너무 헷갈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 의견은 의견일 뿐이니까 꼭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대응 방법을 꼭 세우셔가지고 꼭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2일차 때 청약을 하려고 비례 배정까지 저는 청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일을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청약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흐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을 하려고 했던 거고 청약을 하신 분들은 필히 좋은 대응으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해 드려 봤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